내가 어떻게 해도 소문은 계속 부풀려질 게 뻔했고 내게 변명의 여지란 없을 것이다. 썸이란 게 대체 뭘까? 썸이란 말이 유행할 즈음에 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으니 썸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다. 그냥 요즘 연애의 한 방식이겠거니 생각한 게 전부였는데 이게 내 입장이 되자 썸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궁리를 해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딱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정해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서로 간을 보는 느낌이라면 비슷할까? 그도 아니면 상대의 마음이 나와 같기를 바라며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단계일까?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봤지만 해리와 나의 경우를 썸을 탄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해리에게 마음이 없지만 해리는 나와 사귀고 싶어하는 상태에서의 썸을 탄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았다. 이건 사실 해리가 자신의 감정이 향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마련한 자구책에 가깝다는 게 나의 결론이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으니 내가 영영 해리를 좋아할 수 없다는 확신은 나 역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안타까워 나 역시 그를 좋아하기 위해 애쓰기 위한 게 이 썸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 썸이 정말 껄끄러웠다. 썸을 타자는 제안을 한 이후로 해리는 쉬는 날을 앞두고 영화를 보자는 둥,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가보자는 둥, 끝내주는 맛집이 있다는 둥 하는 말로 만나자고 청했다. 하지만 해리와 나의 휴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해리와의 만남 그 자체가 데이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사귀지도 않으면서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맛집 가는 게 어떻게 데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해리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데이트에 응하는 건 오히려 해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해리를 다시 만난 후로 9월은 훌쩍 지나 20일을 넘겨 있었고 지독하던 더위는 여전히 계절 끝에 남아 있었다. 공교롭게도 해리가 영화를 보자는 제의를 거절한 다음 날 나는 해리가 있는 층에 배정된 참이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해리가 서 있는 데스크에서 가장 멀찍이 있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해리가 일에 정신없는 듯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한 마음이 들었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할까? 오후보다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오전 근무의 끝자락 무렵에 땀에 흠뻑 젖어서 일에 열중이던 우재를 지나치는 길이었다. 이모, 잠깐만. 어? 우재는 통이 넓은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서는 내게 내밀었다. 우재가 장갑을 낀 내 손바닥 위에 놓은 건 개별 포장된 과자 몇 개였는데 우재의 주머니에 오래 있어서 뜨끈하면서 약간 부서진 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의 우재가 손때 묻은 아끼던 장난감을 제 엄마 몰래 쥐어주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나는 할 말을 잃은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작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재와 나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걸 아는 사람들처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근데 우재가 준 과자들을 손에 쥔 채 몇 걸음 옮겼을 때 해리가 앞에 나타났다. 그거 뭐예요? 과자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해리는 내 손에서 과자들을 낚아채 갔다. 왜? 해리의 뜬금없는 행동이 당황스러워서 과자를 쥐었던 내 손을 어찌할 바 모른 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내 빈손 위에 해리가 비닐에 담긴 무언가를 대신 올려주었다. 그거 말고 이거 먹어요. 그래도 그건...
해리는 내 말을 더 듣지도 우재가 준 과자를 돌려주지도 않은 채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나는 카트 위에 올려진 토트 뒤에 해리가 준 걸 어설프게 숨기고는 업무 장소로 향했다. 집품 장소에 도착해서 어둡고 비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해리가 준 걸 열어보니 비닐봉지 안에는 초콜릿 과자, 캐러멜 등 최소 7, 8종류의 군것질 거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었다. 이런 걸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우재가 준 걸 빼앗아간 이유는 뭘까? 나는 더운 날씨에 약간 녹아있는 초콜릿을 까서 입에 넣으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해리가 준 것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재가 준 과자들을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해리는 그걸 버렸을까? 먹었을까? 혹시 그렇게 어린 우재와 나 사이를 오해한 건 아니었겠지? 하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해리의 생각이야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또 물어보면 뭐 할까? 그의 마음을 알고자 애쓴다는 게 더 부질없이 느껴져서 초콜릿의 쓴맛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해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해리의 방식이 문제인 걸까? 나를 향한 그의 모든 행동이 불편하기만 했다. 초콜릿의 불편한 맛만 남은 오전 근무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근화 사원과 그 패거리 중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왔다. 근화는 내 옆에서 손을 씻고 그 동행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데 근화가 유독 큰 목소리로 동행에게 말했다. 아이고, 해리가 웬 말이야, 해리가. 그러게, 진짜 가짠타니까? 화장실 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둘 사이에 오간 얘기에 대한 연장선인가 싶었지만 내 앞에서 굳이 해리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있는 건지 괜히 뜨끔해졌다.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폴이랑 해리라니. 관리자 킬러야 뭐야. 꼬실 수가 있어야 킬러지. 이건 뭐 그냥 헛발차기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순간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에 손을 댄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폴과 해리, 얌전한 고양이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인 게 분명했다. 폴에 대한 건 이미 소문이 났다 쳐도 해리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았지? 나는 순간 아까 해리와 나를 스쳐간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인지 유독 근화 패거리와 가깝게 지내려 안간힘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근화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바로 말을 전한 게 틀림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리와 내가 서로에게 마음을 쌓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근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젖은 손을 탈탈 털며 화장실을 나섰다. 내가 어떻게 해도 소문은 계속 부풀려질 게 뻔했고 내게 변명의 여지란 없을 것이다. 근화 같은 사람들은 소문의 진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의 당사자를 소문 속에 파묻고 싶어 할 뿐이니까.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나는 해리에게 이 썸을 끝내고자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썸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썸이 이런 게 맞아요? 5분쯤 지난 후 해리는 전화를 걸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뜬금없는 급발진에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겠기에 나는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분 나쁜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거절했는데 내가 왜 시완님이랑 썸을 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심지어 시완님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해리는 전화가 끊겼나 싶을 정도로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해리를 불러보려는 찰나에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진님, 그거 알아요? 미진님은 지금 나한테 전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 기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만남에서 나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쳐요. 근데 딱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애프터 신청을 해요.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아니면 애매한 상태니까 한 번은 더 만나보자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는 해리보다는 못해도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해리가 소개팅에 대해서 알았나? 잠깐 뜨끔하기도 했지만 해리의 원망 섞인 지적에는 분명 전곡을 찌르는 데가 있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맘에 드는 사람이 내게 나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나는 해리에게 절대 너를 좋아할 일이 없다고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굴고 있었다. 해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그의 나이와 내 상황, 그리고 아마도 조금은 폴 때문에도 그랬다. 근데 해리는 자신에 대해 추호에 관심도 없다고 내내 말하는 나를 그냥 참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해리가 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만 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그냥 내가 이러는 게 시완님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완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시완님을 밀어냈다는 걸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사과받자고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해리의 욱하는 마음이 시킨 말이었기에 해리는 내 사과를 오히려 미안해하는 듯했다. 일단 해리가 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건 알게 된 것 같아서 나는 더 미안해졌다. 해리가 무턱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게 들이댄다고 여겼지만 해리로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굳은 결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데이트해요. 네? 데이트 하자고요. 지금 미안해서 그런 말 하는 거면 아니요. 진짜 데이트 하고 싶어졌어요. 시완님이랑. 진심이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됐다고 여겨지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데이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지 이어서 두 번, 세 번이 될지는 나도 아직은 모르지만 평생 내 마음이 어떤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 살았던 세월이 알려준 게 있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마음은 너무 허망하고 일말의 노력조차 없는 사람이 세운 벽에 부딪히는 건 더없이 아프다는 것.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내가 해리에게 막연한 상처로 남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 같았다. 진짜죠? 정말 데이트하고 싶어서 하자는 거 맞죠?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해리의 들뜬 목소리가 느껴져서 안쓰러운 마음이 울컥하고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마음을 추스르느라 답이 없자 해리는 거듭 물었다. 미진님? 진짜 맞죠? 네, 맞아요. 정말 데이트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맞아요. 혹시 내가 억지로 하는 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우리 첫 데이트 계획 완벽하게 짤게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여느 남자들처럼 해리도 기회를 잡았다 싶으니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기세라 지금 안 잡으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질 것 같아서 서둘러 해리를 불렀다. 해리님 데이트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에 힘을 너무 주면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요. 진짜 차근차근. 차근차근이요? 해리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걸로 큰 인상을 남기려고 작정했던 사람처럼 실망으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네,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하는 그런 데이트예요, 우리. 나는 해리가 제발 내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기를 바랐다. 내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려고 하다가 삐걱거리는 해리를 보게 되는 건 몹시 불편할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어디서 데이트할지는 내가 정하게 해줘요. 나 정말 완벽한 데이트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으니까 혹시 내가 말만 싫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알았죠? 나는 해리에게 몇 번이고 계속 당부하고 싶었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억지로 입을 막아야만 했다. 나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걱정은 일도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해리는 우리의 겹치는 휴무나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율한 후에 만날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하려는 듯 했다. 나 역시 이제 전화를 끊어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그럼 하는 말로 운을 띄웠는데 마지막으로 해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정말. 미진님이 어렵게 결정한 거 잘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이 쑥스러울까? 알았어요. 이만 끊을게요. 잘 자요. 나는 해리의 답을 미처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해리가 고맙다, 미안하다 소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얼굴에 열이 바짝 올라서 바로 욕실로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독 더운 가을밤이었다.